안녕하세요. 3만 달러 작가 이지선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진짜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책은 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제가 작년 말에 구입한 책인데요. 어, 확실히 사람이 좀 아프고 이러면 큰 깨달음을 얻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원에 다니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조금 남들이랑 다르다는 걸 제 자신이 느끼고, 저는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40이 넘어서 파킨스병이라는 큰 병이 걸리셨는데,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이분의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챕터 1, 30년 동안 정신 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챕터 2,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3,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4,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5,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전 이 중에서 챕터 5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흉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더 나을 뿐이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저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복막염 수술로 인해서 배에 큰 상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일반 사람한테 보여줄 일은 없는데, 제가 그때 장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여름에 장염에 수시로 걸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게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큰 상처는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 복막염 수술했다 그러면 어, 그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경험에 의하면, 아니 복막염 수술했는데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남았어? 약간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수술을 개떡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환자들은 치료하다 보면 종종 감사 인사를 듣게 된다. 실은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를 이겨낸 거예요. 전 단지 당신이 마음속 갈등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당신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 가지 힘든 기억과 갈등 때문에 그 힘이 마음 한구석에 찌부러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힘을 되찾게끔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도 맞는데요. 어, 그래도 그런 어떤 문제를 껴안고 있을 때는 혼자 빠져나오기는 사실 제가 보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실마리를 풀게끔 도와주거나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서 약간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위안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저는 이거를 너무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누구나 이 회복 탄력성, 이 얘기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되게 유행한 말인데, 물론 그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고통은 나만 겪는 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그런 힘이 좀 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살짝 도와줬다면 그 늪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고, 오히려, 더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는 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거나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의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에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돼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언제든지 어디서 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음. 제가 인생을 그래도 좀 이제 살다 보니까 느낀 게 어 나는 나를 너무 믿고 있었었어요. 근데 실패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두렵고 그리고 남들도 더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정말 내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내 생각이 나를 꼭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